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스토리입니다. 저는 한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K-팝, K-엔터가 핵심 수혜주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실적 부분에서 가장 큰 턴어라운드를 보일 부분은 게임과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이지만 이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A스토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A스토리의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로서 뭐 시그널, 킹덤 혹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독창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중국으로의 그런 진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에 중국의 한한령이 상당 부분 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 수 있지만 한한령으로 인해서 진출하지 못했던 드라마들이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거 유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뛰어난 IP를 가지고 있는 A스토리 입장에서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60억밖에 안 돼요. 중소형주 거의 초소형주급에 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조 중에 하나가 텐센트예요. 중국의 텐센트가 A스토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만큼 A스토리가 중국 내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진출을 한다면 텐센트의 도움을 힘을 얻어서 상당히 큰 폭의 실적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끼면서 이게 거래량이 뭐 폭발하고 있죠. 거래가 폭발을 하면서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 역시나 A스토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켜봄으로써 제가 매수를 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이 한 건도 없었어요. A스토리는 작년에 드라마를 한 건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열된 것도 많고 이연된 것도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연된 드라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봉을 할 것이고 방영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전체 매출의 35%가량이 이미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내수 매출이었다면은 이제는 35% 이상의 수출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50% 이상으로 해외 수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전체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 제작 및 유통에 속하는 그런 매출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IP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에 대한 그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IP에 대한 수입이 폭증하면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을 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뭐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컨텐츠라던가 혹은 이제 굿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쪽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입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의 컨텐츠 점프를 이룬 경우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초반에는 거의 예전에는 지상파 위주의 그런 드라마 제작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케이블 넘어서서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매우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을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킹덤 시리즈가 이제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도 아니죠. 아시아 최초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로서 킹덤을 제작하고 유통한 드라마 제작사가 A스토리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킹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 우영우까지 넘어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그런 성장성이 이뤘던 건 사실인 것이고 뭐 최근에도 뭐 빅마우스라던가 유괴의 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리메이크가 진행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올라오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영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A스토리의 그 제작사들 혹은 A스토리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리메이크가 좀 확정이 되고 있어요. 우영우는 뭐 국제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0개국 이상에서 리메이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괴나이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진행되면서 올해 7월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올해 7월부터는 로열티에 대한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유럽에서도 유괴나이를 리메이크를 해서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 수입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드라마 제작을 한 건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입이 거의 전무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 이런 식으로 굳이 개발자들 혹은 이런 스태프들을 이제 쥐어 짜가면서 인건비를 많이 줘가면서 제작할 필요가 없이 그저 AI를 통해서 리터치를 한다거나 혹은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드라마 제작사 혹은 게임 제작사, 컨텐츠 제작사 이런 쪽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저는 꽤나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스토리는 이쪽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초소형 중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기술 도입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감소 또한 저는 꽤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2차 수입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IP를 통해서 굿즈, 웹툰, 게임, NFT, 리메이크, 뮤지컬 등의 그런 2차 제작이 꾸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력한 IP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이쪽에 대한 IP들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는 뭐 시그널, 킹덤, 우영우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그런 IP 가치를 꾸준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중소형 혹은 초소형 그런 드라마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텐센트의 비중이 6.25%예요. 이대주주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진출에 저는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IP들의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면모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제가 봤을 때 70억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8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 제작사의 PR이 20 내외죠. 지금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봤습니다. 그 전에는 170억, 뭐 40억, 69억, 85억, 69억 이런 식의 실적을 냈다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70억 정도, 내년에는 한 90억 정도, 80에서 90억 정도의 실적이 찍힐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 시장이 제 예상대로 풀리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 시가총액이라면 지금까지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거의 5분의 1 토막 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다시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기업이고요. 다만 제가 투자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고 저 역시나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A스토리가 중국과의 개선에 있어서는 최대 수혜주로 부상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쌓여온 그 우영우, 킹덤, 시그널, 빅마우스, 유괴의 날 이런 대표적인 IP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IP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률과 함께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올해 11월 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APEC이 있죠.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한국과 중국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대표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들고 올 가능성이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한령 해제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알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으로 한한령 해제는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IP 기반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워낙에 IP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IP 판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업이익률에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A스토리와 텐센트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특히나 이제 A스토리
A스토리의 제작 드라마 같은 것들을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유통할 수도 있지만 텐센트의 공동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텐센트가 이미 예전에 2010년대에 텐센트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이슈들이 뜨게 될 경우에는 저는 중국 시장 내에서 결국 미국 다음 가는 컨텐츠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이런 정도의 기대감만 끼더라도 저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2017년도에 텐센트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개발한 드라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판매, 유통뿐만 아니라 공동 제작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A스토리의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원 내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그런 실적의 퀀텀 점프와 더불어서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작 드라마 제작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이연되고 있죠. 결국 그때 방영했어야 되는 방영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작 드라마 제작이 재개되고요. 올해부터는요. 해외 리메이크 수익화가 역시나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의 증가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흑자 전환 성공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리메이크가 수익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 진출이 없더라도 저는 8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 진출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최소 20% 이상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도에도 그런 이제 IP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방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의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이자 특히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진출을 가시화할 경우에는 역시나 꽤나 큰 폭의 실질의 성장 모멘텀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A스토리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런 A스토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중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쁜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강조드리는 섹터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보셔도 저는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적인 부분에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멤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같이 계좌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